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급 순위 100위권의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줌으로 알려진 곳으로 다수의 부동산 신탁사 발주 공사를 맡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직방이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8.5%는 집값이 바닥이 아니며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바닥이지만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26.6%, 이제부터 오를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14.9%였으며 응답자 중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율은 각각 51%와 49%였습니다. 지난 10일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1,652건 대비 48.3% 증가한 2,450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3.1% 늘어난 것으로 특히 올해 1월과 2월 전국 아파트 신규 경매 건수는 각각 698건, 743건이었는데 3월은 1,193건으로 한 달 만에 60.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월 33.1%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70년을 이어온 중견 종합 건설사가 부채 비율이 크게 늘면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탁사 주체 현장인 만큼 앞으로 법정 관리가 시작되면 업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분양시장의 양극화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다르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반드시 있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이제 차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뭐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될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 딱히 뭐 해결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주된 목표이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이 1월 3일 날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규제가 완화된 걸 한번 보시면 일단은 현재 규제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이제 용산, 강남, 송파, 서초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규제가 해제가 됐고요. 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다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2년에서 5년까지도 폐지가 됐고요. 또 전매 제한도 수도권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가 됐다. 또 분양가에 관계없이 분양가가 이제 굉장히 그게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 공급 가능하다. 기존 중도금 대출 12억
그다음에 특별공급 9억 이렇게 분양가가 나타난다면 대출을 그동안 못 받았었는데 이젠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집 사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겁니다.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를 했다.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만 당연히 청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무주택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현재 무순위 되어 있는 청약 시장에 이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공공분양주택이나 전세 사기 대책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양극화가 심하다.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은 198대 1이고요. 어느 지역은 단 한 사람도 청약을 안 했습니다. 0대 1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적으로 단지별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있느냐를 꼭 따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규제가 해제됐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됐고요. 중룸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청약 통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현재 그만큼 더 심화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이나 부산, 경남, 창원 등이 분양 열기가 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 열기가 상승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거의 거꾸로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0대 1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골고루 그 부동산 시장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수요들이 그만큼 몰릴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현상은 뭐 과거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했다면 당연히 현재 분양 물량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분양 물량은 오히려 77% 넘게 줄었습니다. 분양 물량이 왜 줄었나 봤더니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에 비했을 때 현재 77% 정도가 줄은 겁니다. 이제 올해 1분기니까 2023년도 1분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대출 금리가 올랐죠. 물론 오늘 이제 동결이 되긴 했으나 기존에 올랐던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 자가가 올랐고요.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현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 물량은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된 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분양 물량 일반 공급 기준 봤을 때 전분기보다 77% 정도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보다도 약 60%가량이 감소한 물량이다. 이거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공급 일정들을 다 연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방 일부 도시 및 대전과 세종, 울산, 강원 등에서는 분양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분양 자체가 아예 없고요. 수도권 지방을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이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6,952가구, 그러니까 한 7,000가구 정도 되고요. 과반수자 52가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00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떤 지역이 조금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느냐. 서울과 경남, 창원 등이 회복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공급 물량도 비교해 봤을 때도 경기도가 4,700가구, 인천 1,800가구, 부산이 1,725가구, 전북에 1,500가구처럼 이렇게 물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전북에선 1분기 294가구밖에 현재 작년 1분기에는 거의 300가구도 안 되는 가구가 공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1,500가구이기 때문에 5배가 넘게 늘어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물량이 증가된 지역도 있다. 그만큼 수요가 또 좀 따라줬다라는 얘기고요.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70에서 36% 정도 늘어난 물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일부 현재 지방도시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죠. 이런 지역들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경쟁률은 얼마나 되느냐. 청약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23년도 1분기를 따져봤을 때도 16.53 정도 됩니다. 16.53대 1. 근데 현재 5.3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는 42.58대 1이었습니다. 42.58대 1이었는데 이게 올해 1분기에 56.01대 1. 결론적으로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좀 집중되고 현재 규제 완화로 인해서 내 집 사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분양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 수요자들의 경쟁 심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많이 몰릴 수 있느냐. 그런 이 도표를 보시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입지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경상도로 이사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인근 지역에 현재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환경, 광역교통 버스 체계라든가 대중교통망들이 잘 이루어진 지역, 거기에 또 현재 간선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잘 펼쳐진 지역들, 광역교통,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또 인근에 또 의료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의료시설 있어야겠죠.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청약을 이쪽 지역에 한번 봐도 괜찮겠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내가 생활 반경이 거의 이쪽 지역과 현재 겹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선택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200대 1까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지역은 당연히 수요가 몰리고서 한 채에 200명, 300명 몰리다는 얘기는 현재 주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도 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심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값 상승까지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적인 여건이 그만큼 또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지방 도시가 하루아침에 서울처럼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또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면서 교통망이라든가 보여진 대로 교통망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또 현재 학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올 하반기 되게 되면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을 좀 세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일단 분양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 또 어떻게 보면은 규제 완화, 또 한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지나가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과 투자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약 문의와 내용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오늘도 강남 지역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박영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상가의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현재 각종 편의시설, 도로교통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의료시설, 학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서 전철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전철역과 거리를 따지게 되면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W역세권에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50초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 그 양재역, 이 강남대로와 연결된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강남권역이죠.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 이 주변에 학군 수요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수요들, 신축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거기에 왼쪽 편으로 보게 되면 강남대로 왼쪽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와이시까지도 차량 거리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현재 안 되고요.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가 또 법조단지라든가 서초권역에 현재 그 생활 환경들 잘 갖춰진 생활 환경이 연결돼 있고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와 또 현재 강남대로가 또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운집해 있는 지역.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 자체가 상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굉장히 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 우면 R&CD 단지도 현재 한창 개발 중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현재 연구원 단지,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연결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강남역과 신문당산 양재역, 그러니까 현재 강남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삼성타운 롯데 또 코롱부지까지 연결된 라인에 각종 보험사부터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 벤처기업들 많은 지역이죠. 그 주변에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와 접해 있는 현재 재건축, 강남 역세권 현재 재건축 단지죠. 현재 신동아라든가 우성, 이건 예전 아파트 이름이죠. 지금 현재 바뀌었죠. 우성과 무지개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신동아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총 5,000세대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그 외부에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운집해 있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대로변에 있는 바로 현재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양재역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실 밀집 지역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직장군이 워낙 탄탄한 지역이고요.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강남역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들, 뭐 외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한 상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이 강남대로를 통해서는 광역교통 버스 체계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 중심에는 서초구청과 양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서초구에서도 가장 현재 메인의 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용역 발주부터 해서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났죠. 그래서 현재 남북축으로 해서 화성 서울부터 경부선 포함해서 현재 총 사업비부터 연장 구간까지 현재 실제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이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들,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는데 서초YC와 반포YC가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만큼 부지가 확보가 용이하고요. 굉장히 넓은 땅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GTX 노선, 광역교통망 체계가 지나고 있는 지역, 광역교통 버스는 이미 다니고 있고요. 그 주변에 GTX까지 또 가세를 합니다. GTX C 노선이고요. 1차 구간이 의정부부터 현재 군포 금정까지입니다. 물론 연장선으로 해서 저 아래쪽 지방까지 계속 내려갈 거고요. 그랬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지하 6층까지 현재 GTX 노선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장이 만들어지겠죠.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서초구청까지 서초구청사가 또 복합사업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이 SOE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들 또 현재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역을 보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양재역부터 서초구청 양재 1동, 양재 전화구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양재역 주변이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개발되면서 이 주변에는 서초구청을 복합단지로 만들고 그 구청사 외에 실제적인 그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IC 주변에 있는 150만 평 정도 규모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15,000개 일자리라든가 뭐 2조 원 이상 투자 효과 뭐 지금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일반 기업체들까지 같이 가세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KT, 삼성, LG, 대기업들이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밸리부터 스타트업 또 그 주변에 있는 연결되는 연구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생활 환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타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장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대규모 실제적인 면적으로 따지고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세권 50초 정도의 체육세권이고요. 임대수요 당연히 많고요. 또 개발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라든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우수한 또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고요. 또 반을 잘라가지고 내가 운영하거나 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여건들이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초역세권이면서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50초 거리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입니다.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헤란로인데요. 테헤란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잘 아시는 지역이죠. 2호선 라인이 지나고 있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까지 연결된 이 주변은 말 그대로 현재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교통체증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남역, 그 주변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아졌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세권 한 3분 정도 거리 될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면서 지하공간 개발부터 해서 GTX 노선까지 같이 개발, 동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테헤란로가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의 전철역 2호동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 좋은 지역들은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해가 많고 인구 이동 많고 정신없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강남역이 당연히 거의 4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이용객만. 그렇기 때문에 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고 생활인구도 많은 지역이고요. 시간대별로 봤을 때도 아침에 출근 시간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체들 수요, 또 기업체들 공급, 이런 것도 있고 각종 법인체들이 또 이 주변에서 또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본사가 이전한다거나 지사를 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오피스텔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혼의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는 큰 집이 필요 없고 깨끗한 주차장에 직장과 가까운, 또 전철역과 그 주변 생활환경 좋은 지역들,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서울 강남권 개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게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한참 공사 중이고요. 현대자동차,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국제 현대산업개발부터 국제업무지구, 스포츠 문화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또 GTX 노선까지 연결될 테고요. 검정색 라인이 강남 업무지구로 현재 지정된 지역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회색깔 라인들이 이제 더욱더 더 활성화될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결된 라인들이 굉장히 또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롯데 칠성부도 코롱, 부지들 개발하면서 국제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부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연계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또 실제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여질 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강남구 2030 실행 전략에도 당연히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죠. 벤처산업벨트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말씀드린 잠실부터 서초권역까지 테헤란로 축이 연결되고, 또 세로 축으로 봤을 땐 신사 논현부터 상업 의료,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한류 관광, 의료 관광이 의료 R&D 산업벨트 연결된 양재부터 수서까지 연결된 라인이 벨트별로 중심에 개발되지만 붉은색 라인이 가장 크게 개발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을 중점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코엑스라든가 2호선 삼성역, 잠실운동장부터 해서 동북부 연장 A 노선, C 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지상 구간은 5개 구간으로 개발을 하고 문화예술이라든가 국제교류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해서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각 승강장마다 공공상업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당연히 위례신사까지 또 같이 연결되고요. GTX 승강장부터 해서 버스와 연결되는, 또 현재 이 주변에는 공항터미널과 연결된 공항터미널 로비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지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업무지구인데, 이 업무지구에는 용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들 투자, 특히 상가라든가 오피스텔들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2억 8천만 원부터 4억까지 전세 가능하고요. 4,500부터 6,500만 원 투자 금액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의 밀집 지역, 말씀드린 대로 임차 소유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하고 여러 채 보유하시게 되면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됩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차 수요가 풍부한 강남구 역삼동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영신 소장님의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성 확보 투자 방향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부동산 시장 소식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태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태근 대표님께서 전매 제한 해제 이후 아파트 매수 전략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4월 7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동산의 거래, 매매와 매수의 그런 상호작용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분양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고할 수 있는 전매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 나서 아파트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이 완화됩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최대 10년 정도까지 전매 제한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요. 지금 현재 개선이 되면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에 3년,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에 1년, 기타 지역에 6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비수도권에는 공공택지와 규제 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없으므로 대폭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된 모습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공택지와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와 용산구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으로 규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년 뒤에는 이제 분양권을 팔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받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3년이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3년에서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 또는 과밀 억제 권역, 비규제 지역에서는 1년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고 나서 분양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입주 시점에는 1년이 지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주택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고팔고 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다라는 것인데 4월 7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4월 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최장 10년 분양권 전매 불가했던 부분들이 3년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첨일 기준부터 3년을 책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이제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를 하고 등기를 치고 나서 입주를 하고 3년이 지났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 이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분양권으로서 또는 일반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주 의무 조건도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주택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폐지, 의무 거주 역시 폐지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폐지가 되고 해제가 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 부동산 시장의 그런 연착륙을 위한 그런 완화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양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개 단지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생겼는데 과연 시장의 물건들이 많이 풀리고 거래가 활성화됐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해제 이후에 매매 물량은 굉장히 희소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매 제한 해제 단지들을 살펴보더라도 분양권으로서 청량리, 한양 수자인도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엘 84제곱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분양권이 얼마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에도 매물량이 굉장히 적다. 기름역 롯데캐슬도 지금 굉장히 적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분양가 대비 지금 현재 시세적으로 나와 있는 호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나오게 된다면 양도 차익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구성됩니다. 1년 이내일 경우에는 77%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1년부터 2년까지는 약 66%. 자, 그렇다면 2년 정도만 채워서 1주택일 경우에는 보유세, 보유 2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지금 현재 수분양자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해제가 되었지만 분양권이 시장에서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금은 비싼데 지금 팔면 손해다. 또는 뭐 분위기 호가는 높이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호가는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 대비 높은 호가로 인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저조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완화책 또는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매수 전략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가점제가 아닌 그런 추첨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한번 청약을 좀 많이 노려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이런 전매를 통해서 구성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와의 호가가 굉장히 많이 갭 차이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 대비 높지 않은 호가 지역을 좀 분석해서 이런 지역들을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호가가 크게 높지 않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곳들일 거고요. 그렇다고 좀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그런 인프라들 또는 업무 시설이 좀 없거나 이런 지역들을 선별하시면 안 되고 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교차되는 이런 조건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가 상승을 위한 개발 호재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교통이면 교통 또는 주변 환경이면 환경 그런 개발들에 따라서 이제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베드타운 그냥 주거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자족적인 모습,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에 따르는 접근성들이 좋은 곳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좀 보셔야 된다. 업무 시설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베드타운이라 하더라도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우수하다면 실질적으로 자족도시만큼이나 접근성이 우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무 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로 선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수환경 또는 숲세권, 공세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강변이라든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 대비 높지 않은 호가 지역을 평가하실 때 이 네 가지들을 같이 함께 교차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충분히 그런 지역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전매 제한 완화를 통해서 무언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면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매 제한 해제 이후로 저평가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들 어떤 부분 포인트로 잡고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의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입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서부광역철도 개통 예정이고요.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8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자, 덕은지구 하면은 이제 덕은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색증산 하면 아실 수도 있고 또 상암 하면은 이제 마포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상암 DMC 수색증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한강변에 끼고 있기도 하고요. 북쪽 라인으로는 창릉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마곡지구와 그리고 동남부 지역에는 여의도 영등포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덕은지구 하면은 마포구에 거의 연접되어 있는 고양시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시 뒤 지도에서 살펴드리겠지만 바로 차량으로도 1, 2분 거리가 바로 상암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덕은지구 주변의 마곡지구, 창릉 신도시, 상암, 여의도 지역들은 대규모 업무타운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덕은지구도 업무시설들이 지금 현재 확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덕은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대 개발 부지가 약 2,400여 세대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6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 자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3개가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강변 앞쪽 라인으로는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 있어서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미니 신도시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강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덕은지구이고 상암에 그런 공원화 조성들이 되어 있는 곳과 연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은지구 인근에 많은 그런 광역 그런 입지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향동지구가 먼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인근 지역에 덕은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창릉 신도시 예정지역과 삼성 원흥지구에 교차되는 고양시의 가장
신도시의 그런 마지막 꼭지점들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암 DMC뿐만이 아니라 마곡 그리고 광명, 쥐벨리, 영등포, 여의도, 마포, YBD까지 주변 지역으로 많은 업무 시설 접근성이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덕은지구는 상암 DMC 라인의 업무 시설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덕은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한강변 생활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녹지 생활들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로 입체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닭장형 아파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전망이라든가 뷰들이 굉장히 잘 뚫려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는요, 지금 현재 상암 덕은역이 이곳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수색 광명 고속철도로에서 원종에서 시작되는 홍대까지 노선들이 지금 이곳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덕은지구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대 개발부지가 지금 현재 조성 중이라는 것인데 미디어 복합 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국방대 아파트 부지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2,400여 세대가 더 들어간다면 약 8,500여 가구 정도가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급 조성이 덕은지구에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2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모두 다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시설 비중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암 DMC와의 연계 도시로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덕은지구 가격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신축 아파트이지만 이제 10억대 이하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8억 5천에서 9억대까지도 나왔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은 분양가 대비 호가가 지금 현재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주변 지역에는요 차량으로 이동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2자유로와 그리고 자유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내부 순환도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지역에 덕은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원종, 대장, 홍대선이 이곳 덕은역으로 교차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암이라든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홍대 라인까지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을 진입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모습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곳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나오면서 일산 이주 수요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일산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축들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또 인근보다는 뭔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다라면 덕은지구 라인으로 또 올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산의 이주 수요 또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입주장으로서 전세가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전세가라든가 월세가 또는 매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8억 2천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까지의 그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좋은 로열층, 로열동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약 170에 180만 원, 전세 시에는 약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 한 4억 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접 매매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요즘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 3억 정도의 금액으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또는 대출의 가능 유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월세를 놓는 물건으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대출 활용하셔서 약 2억 원 5천만 원 정도까지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로서 접근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덕운지구는 약 8천여 세대 정도의 미니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상암과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약 1.5km 정도 반경 이내에 연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 업무 시설들이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거나 또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약 3만 명 정도의 업무 시설에 그런 일자리 창출들이 지금 이곳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이 덕은역에 또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주 수혜 특혜 지역, 지금보다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은지구의 투자 전략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덕은동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과 비교해서 저평가 지역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급지로서의 전략 계속해서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부동산의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미 상승기라든가 이런 회복기를 거치게 된다면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형성됐었을 때는 매수자가 좀 굉장히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들, 뭐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뭐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강남 지역들 또는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용 성광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인데요. 자, 한강뷰를 끼고 있으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또 동부간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해서도 또는 대중교통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청담동이라든가 강남권에 빠른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밀도 밀집 주택들이 바로 한강뷰 인근에 이곳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곳을 개발할 수 있는 여파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자양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의 가치는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포스트 자양 4구역, 어느 지역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자양 2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됐었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됐었을 때의 노후도라든가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미 그런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시티라든가 복합 쇼핑몰들 또는 성수동 라인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많은 유동인구 수요가 충분히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이 발달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수동에서부터 한양대 왕십리라든가 성수동 라인의 지상철 2호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하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된다면 지상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광진구 자양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이미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호재를 통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2호선이 계속 지상에 위치하고 있지는, 고가 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조성이 될 것을 계획해 보시고 투자하고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구의역 인근 지역에는요, 지금 현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KT 부지 자리에 지금
광진구 통합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2024년 12월 달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으로 프로젝트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대형 곤도라가 생긴다라고 하죠. 인근 자양동 주변 지역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아타운 필지를 모아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처럼 재개발처럼 넓은 부지들을 이제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소규모로 이렇게 필지별로 잘라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1구역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1구역 168세대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이 되게 됐었을 때는 이런 조감도가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광진구 자양동 시세 빌라 투룸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 7평 정도 기준했었을 때 거의 한 5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지분율 6.5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원 정도, 월세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투자하신다면 2억 3천 정도. 뭐 대출 2억 원의 이자 정도 해도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소개 들어봤고요. 박태근 대표님의 세미나도 진행하십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매수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태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태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